부산이고 일본이고 거꾸로 챔피언 못도 아닙니까? 1970년대를 배경으로 하는 마야강으로 크게 자빠진 오민호 감독이 또다시 1970년대를 배경으로 하는 남산의 부장들로 돌아왔습니다. 영화 남산의 부장들은 한국 정치를 이해하는데 필독서로 불리는 동명의 정치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데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70년대 말을 배경으로 여기 중정이야. 중앙정보부의 부장이 대통령을 암살하기까지 40일간의 이야기를 보여줄 예정입니다. 곽 실장이 또 땡크를 돌린 모양입니다. 내부자들과 마야강을 잇는 욕망 3부작의 마지막 작품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이런 게 있었군요. 그럼요. 아무튼 오민호 감독은 마야강으로 크게 자빠지면서 송강호를 비롯한 정상급 배우들을 데려다가 캐비어로 알탕을 끓였다는 굴욕을 당합니다. 위에서도 봐주는 게 한계가 있어.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내부자들의 편집이 매끄럽지 못했던 점이 다시 한번 회자되면서 저처럼 오민호 감독의 연출력에 의문을 품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3시간 40분짜리 영화를 2시간 10분으로 줄였다는 특이점이 있긴 하지만 초기 단계부터 치밀하게 설계하지 못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빠바바밤 빠바바밤 빠라바. 오민호 감독의 전작들을 살펴보면 파괴된 사나이로 관객들을 파괴해버렸고, 간첩은 간첩 리철진이 나온 지 13년이 지났지만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종합해보면 내부자들을 빼면 딱히 성공한 영화가 없다는 것이죠. 모히또가 어디요? 내부자들의 성공도 당시의 시국과 언론사하고 기업이 마케팅 파트너십을 맺는다는 거. 배우들의 열연, 잔인한 장면, 이거 하나 써이고 여기요. 그거 말고 이어서 그러고요. 윤태호 작가의 탄탄한 원작발일 수도 있다는 의심이 생기게 되는데요. 무엇보다 가장 불안한 부분이 마야강의 각본을 썼던 두 분이 남산의 부장들의 각본을 썼다는 점이죠. 조용히 해결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기대하지 않은 영화였는데요. 하지만 웬걸 공개된 예고편은 때깔이 무지 좋네요. 카카,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둡고 무거운 분위기와 이병헌의 열연, 여기는 네가 있을 자리 그런 자리가 아니야 이 새끼. 25kg이나 증량한 이준, 몇십 킬로를 쪄가지고 촬영장에 온 걸 보고 정말 대단한 배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박통을 연기하는 이성민까지 지금 너 협박해? 영화의 톤은 취향을 저격하면서 일단은 기대하게 만드는데요. 죽었다 말해봐. 재밌는 거 아는 것 같은데. 이번 영화의 톤은 화려함보다는 일정한 톤을 유지하는 게 컨셉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촬영이나 미술은 최대한 심플하게 보여주고 배우들의 연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의도했다고 하는데요. 인물과 사건이 전개되는 공간도 청와대와 중앙정보부, 안가 이 세 공간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은밀하게 움직이는 부장들의 생리를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부분입니다. 암살 사건의 배경이 되는 70년대 워싱턴과 파리의 모습에 공을 들였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스케일적인 부분은 이 부분에서 힘을 실었을 걸로 보입니다. 그 배신자 X를 어떻게 하는 게 좋겠나. 그렇다면 우민호 감독은 3명의 부장들을 통해 어떤 메시지를 던질 것인가가 궁금해지는 시점인데요. 이 대사를 통해 우민호 감독이 부장들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대충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카카는 이인자 살려두질 않아. 권력의 중심에 있지만 1인자의 손에 결국 제거되는 게 2인자의 운명이죠. 그리고 결말에서는 1인자마저도 권력을 영원히 가질 수 없다는 1차원적인 메시지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영화의 모티브가 되는 79년의 그 사건 자체가 워낙에 영화적인 부분도 많고, 김재규 미국 사주설, 김영욱 부장의 최후에 대한 여러가지 사망설 등 확인할 수 없는 추측들도 많고, 정치 성향에 따라 호불호가 나뉠 수밖에 없는 박통의 사망까지 김 부장도 내가 그만두길 바라나. 흥미로운 부분이 넘쳐나는 영화인 건 확실합니다. 우민호 감독의 주제를 고르는 능력 하나는 정말 탁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서 말한 부분들을 우민호 감독이 어떻게 풀어냈을지도 이 영화를 궁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확실한 건 뭐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얼마 전 배우들이 서로의 연기를 극찬하는 영상이 공개되었는데요. 보통은 자화자찬하는 분위기라 아무런 감흥이 없는 경우가 많지만, 이병헌에 대한 다른 배우들의 극찬은 내가 머릿속으로 항상 꿈꿨던 배우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진심이 담겨 있다는 느낌도 들고 공감 가는 부분이 많아서 이병헌이 또 어떤 레전드 연기를 보여줄지 기대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그래서 유심히 봤어요. 제가 안 찍을 때도
한번 흘리는 거로 모든 것을 다 설명해내는 그 연기가 지구 최고가 아닐까. 이병헌이 연기하는 김규평은 절제된 대사로 사건의 복선과 복잡한 심리를 드러내는 역할이라고 합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표현해야 하는 인물인데요. 이런 복잡 미묘한 연기를 다시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드네요. 여러분들은 지금 약혼녀를 끔찍하게 죽인 범인에게 복수했다는 통쾌함과 그러나 약혼녀는 살아 돌아오지 않는다는 허탈감, 결국 자신도 살인자가 되고 말았다는 자신에 대한 혐오감에 우는 건지 웃는 건지 모르는 일그러진 자아를 보고 계십니다. 결국 남산의 부장들의 예고편은 불안함보다는 기대감을 살리는데 성공했다고 보는데요. 인물 중심이었던 마야관과 다르게 이번 영화는 사건이 중심이 된다고 합니다. 계엄령 선포하시죠. 탱크로 밀어버리면 끝입니다. 각각 계엄령은 안 됩니다. 내부자들도 사건이 중심이었죠. 같은 화장실이네. 남산의 부장들은 왜 그런 사건이 벌어졌는지, 각각의 부장들이 왜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되는지, 저는 오로지 나의 사랑하는 조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 원동력에 집중한다고 합니다. 이병헌의 명연기와 흥미로운 이야기가 예상되는데요. 우민호 감독이 그리는 12.6 사태는 어떠할지, 그 일이 있기 전 40일간에 벌어진 일은 무엇인지, 제가 가까이 옆을 지키겠습니다. 마야강에 이어 우민호 감독에게 또 속는 건 아닌지 니 내한테 뭐 숨기는 거 있나? 직접 확인하고 후기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각하는 이 인자 살려두질 않아. 고목